안녕하세요. 유대인의 하브루타 그 5번째 시간 하브루타의 실제 이솝우와 하브루타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브루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브루타가 무엇인지 라고 하브루타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질문 만들기와 그게 무엇인지 그 만드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많이 실습해보고 익혀봐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아직 하브루타의 이해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하브루타에 대해서 더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하브루타들 또한 그 부속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하브루타의 수업의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진행하시는 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솝우와 하브루타입니다. 이솝우와 하브루타란 이솝우와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이솝우와 중에서 하나의 특정의 이야기를 선정하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만들고 대화와 또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둘이 짝이 되어 수업을 진행하시면 가장 좋고, 만약 혼자 들으신다면 둘이 있다고 가정하시고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자료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개와 엄마개. 엄마개가 아기개에게 말했다. 대체 왜 너는 그렇게 옆으로만 걷는 거니? 발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똑바로 걸어야지. 그 말에 아기개가 공손히 대답했다. 그럼 엄마, 걷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똑바로 걷는 법을 보고 배울게요. 그래서 엄마개는 똑바로 걸어보려고 애쓰고 또 애를 썼다. 하지만 엄마개도 아기개처럼 옆으로밖에 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개는 발을 앞으로 내밀어 보려다가 그만 발이 꼬여서 넘어지고 말았다. 오늘 이야기인 아기개와 엄마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 글 같이 느껴지시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하브루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만들기입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려면 우선 궁금한 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서로 질문하고요,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질문 만들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6하 원칙과 수준 높은 질문 만들기를 사용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질문 만드는 것이 어려우시더라도 차근차근 쉬운 방법부터 질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생각나는 질문을 3분의 시간 동안 5개 이상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질문 5개 혹은 그 이상 만드셨나요? 어떤 질문을 만드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보통 하브루타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상대방이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놀라며 그 상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질문의 힘입니다. 질문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온라인이라서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혹 여러분이 함께 들으신다면 꼭 서로의 질문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혼자 들으신다면 댓글로도 그 질문을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졌을까? 아기 개는 어디로 가고 있던 중일까? 아기 개는 무엇을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나? 엄마 개는 아기 개의 걸음을 늘 지켜보고 있었나? 엄마 개는 자신이 걷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 아기 개는 모든 개가 옆으로 걷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나? 아기 개는 엄마 개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아이인가? 엄마 개 자신도 할 수 없으면서 왜 아기 개의 걷는 모습에 이래라 저래라 했을까?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똑바로 걷지 못한 엄마 개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내 가족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떠신가요?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쉽게는 육하 원칙을 사용한 질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의미와 행동에 대한 질문까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적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고르기 순서입니다. 앞에서 만들어 놓은 질문 중에서 꼭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 1개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야기의 방향이 마구 흐트러지게 됩니다. 물론 하브루타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생각을 싹 틔우게 되니까 괜찮은데, 처음 하시고 또 여기서는 너무 이야기가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잡기 위해 1가지 질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한 질문은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을 가지고 만든 질문이거나 아니면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더 깊게 유익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나는 내 가족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선택만 하고 왜 선택했는지 마음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순서에서 그 이유를 나누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 3번째 순서입니다. 짝과 토론하기입니다. 선정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짝과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어 하고 짝이 이야기해주면 그 상대 짝은 그 질문을 듣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다시 질문하고, 혹은 질문 중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며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며 상대의 생각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여기서 하나의 진행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개와 아기개의 이야기를 읽고 여러 질문들을 만들었는데 그중 제가 선택한 질문은 나는 내 가족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나요? 엄마개의 모습에 가족 혹은 자녀를 향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고 저의 상황에 그 상황을 대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엄마개가 아기개에게 걷는 모습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엄마개처럼 당신은 최근에 가족에게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요즘 저는 가족 모두가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바쁜데 일주일에 한 끼라도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히 있거든요. 가족 모두가 그렇게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정말 함께 모일 시간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네, 저희 가족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불만이 생겼나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꼭 함께 모여 먹고자 바람을 가져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요? 글쎄요. 서로 만나는 시간이 다르니 제가 따로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시간을 맞추는 건 가능합니다. 네,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한다면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도 좋겠네요. 예를 들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르니 그 시간에 맞춰서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는 못 모이지만, 모두가 함께는 못 모이지만 모든 가족과 당신과 식사를 하게 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전부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건 당신의 욕심이 아닐까요? 물론 가족 모두가 식사를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지만 다른 가족도 그렇게 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바쁜 상황에서 서로의 시간을 뺏기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직장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 미안해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불편해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저는 모든 가족과 식사하는 것을 원하니 시간이 되는 사람과 식사를 맞춰서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가족 모두가 식사를 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요.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면서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될 수 있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그렇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기 개와 엄마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등장인물 1은 자신이 가진 가족에 대한 불만이 무엇이 있나 하는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상대 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두 번째 대안, 시간이 맞는 가족과 식사를 해서 전체 가족과 등장인물 1이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의 방법, 해답을 질문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찾은 것입니다. 하브루타는 이렇게 대화를 통해 좋은 상황과 해결점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요. 그리고 거기에도 상대가 또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었죠. 그렇게 따로 식사하며 가족 모두가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고 조율하는 것이 새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기분이 나쁘지 않고 미안해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게 되니 내 불만이 상대에 대한 불편과 미안함을 유발하지 않게 되겠죠. 토론하면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질문을 받으면 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다시 질문을 주면서 스스로가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날카로운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토론 속에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교훈 찾기입니다. 분명 주어진 본문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그 교훈을 얻는 토론으로 이어졌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또 다른 교훈을 찾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본래 의미하는 교훈은 좋은 예시를 보여줄 수 없거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입니다. 엄마 개가 하지도 못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한 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주어진 본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교훈을 찾아가도 좋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생각이고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토론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만은 분명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또한 이웃이든 가지고 있는 불만은 나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가족 모두와 꼭 식사를 같이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자기 욕심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렇다면 자신이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맞는 가족과 식사하는 방법으로 가족 모두와 식사를 한다면 그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된다는 것을 해결점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의 생각의 전환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게 하브루타의 장점입니다.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기입니다. 주어진 이야기를 통해 질문하며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와 해결을 찾고 교훈을 정리하는 그 과정, 아주 좋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브루타 활동이 멈춘다면, 그 지금의 순서까지 오지 못한다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다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은 교훈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추상소 기자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과 연결한다면 등장인물 1이 이렇게 적용하기를 만들 수 있겠죠.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시간을 맞추고 개별적으로 저녁 식사 시간을 잡도록 하겠다.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적용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적용한 것을 보면 우선 한 주 동안이라는 시간에 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한번 언제 밥 먹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한 것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만날 수 없으니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시간을 잡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는 등장인물 1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한 주 동안 식사를 하겠습니다 라고만 적용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등장인물 1은 그런 식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다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서 수정이 필요한데, 수정을 하자면 좋은 것은 저녁 시간이라고 식사 시간을 한정한 것인데 그 저녁 시간이 단 하나의 시간이 되니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맞는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적용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안 되면 그 약속을 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솝 이야기 하브루타를 아기 개와 엄마 개의 이야기로 진행해 봤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풀어내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진행의 흐름이 빨라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셨겠지만 대략의 방법과 또한 그 분위기를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하브루타도 역시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실전으로 진행을 서로가 해봐야 좀 더 명확하게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브루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솝 이야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가족이나 같이 하브루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첨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함께 나누며 실습도 여러 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명확하게 그 과정들을 이해하시고 과정들에 필요한 노하우들이 쌓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소부 하브루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